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지난달에 납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이후 부산시 의회에서 지원 조례안이 나왔다는데 부산시가 제의 신청을 했다네. 어째된 일인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나아가야 할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납품업체 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예. 납품업체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납품업체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여쭙고 조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납품 도매업은 지금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목 상권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이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중 하나가 또 주차 단속을 억울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소매점 대부분은 납품할 때 주차 시설을 갖추어서 납품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차 위반을 하면서도 납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부산시 긴급 민생 지원금도 대부분은 받지 못할 정도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매출액 자체가 그렇죠. 소규모가 아니다. 왜냐하면 박리담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중간에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이익이 이렇게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으로 재난지원금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사각지대고. 예,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잠깐 정차를 하고 이제 물건을 내릴 때 단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해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때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신 게 온누리 상품권을 자꾸 거래처에서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죠? 실제 그 현장에서는 좀 제법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네. 얼마 전에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이제 담당관이 주차 단속 이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한 납품업체 대표가 주차 단속뿐 아니고 온누리 상품권 기획까지를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 안 줘주니까 제발 어린 우리한테 온누리 상품권까지 강제로 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그레이트에서 납품되고는 어쩔 수 없이 받은 돈이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그게 집에 그대로 있으니까 오죽하면 와이프가 아내가 제발 이 온누리 상품권 좀 가져오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납품업자의 고달픈 현실이 사실은 어려이 끝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회장님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으면 그게 은행 같은 데서 안 바꿔집니까? 현금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가게도 매출 대비해서 일정한 금액만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은행에서 바꿀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그런 소매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면 안 되는데 소비자들이 항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손님도 받아야 되고 하면서 그걸 받은 걸 또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매에서 안 받을 수 없는 곳은 또 은행에서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맞습니다. 도매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물건 납품할 때 이걸 그냥 대신 받는데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 4천만 원 쌓여 있으니까 은행에서 바꿀 맞습니다. 수가 없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네요. 그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기는 또 이제 그 제품을 받은 본사나 또는 이제 그 회사 공장에 이걸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이는 자기에게는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거의 마지막에 온누리 상품권을 다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약간의 구조가 있네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 납품 도매업자분들 참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열고 진행 상황도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토론회 후에 부산시 의회에 이제 도용의 의원 주도로
납품 도매업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이게 지난 6월 30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조례 내용을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차들을 등록 관리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을 실제 납품 현실에 좀 맞게 정비를 해서 억울하게 주차 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화하자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예. 또 하나는 납품 도매업자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 정책을 만들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서 제의를 요청했다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제의라는 걸 요청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제의를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네. 예, 부산시가 저기 행안부에 질의를 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7월 14일까지 행안부에서 별도로 문제가 있다는 문서가 없으면은 14일 공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례가 통과된 그 다음 날 7월 1일 날 네네. 10일에 조례 규칙 심의가 열렸거든요. 예. 근데 총 34건 중에서 33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됐는데 단 한 건이 의결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한 건이 바로 납품 도매업 지원 조례였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국회법 같은 상위법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경찰청 도로교통고시가 15분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부산시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 질의를 한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쨌든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럼 이게 조례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근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고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15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15분 이상 돼도 사실 주차를 몇 시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근데 15분까지 그 전에 CCTV를 통해서 이제 단속이 되는 건데 이게 시간 측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위법에 법이 없어서 또는 고시가 이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은 저는 너무 자의적 해석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해당 그 지자체, 그러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15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공통적으로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쪽에서도 예를 들어 냉장고나 세탁기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들도 꽤 오랜 시간 그거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갸우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냉장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삿짐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되게 불규칙적인 어떤 그렇게 간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납품업체는 정해진 거래처에 또는 업무 시간에 정기적으로 납품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딱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적발 빈도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주차 시설을 갖춰놓지 않고 영업을 하게끔 했으니까 이 죄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시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등록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됐네. 그러니까 매일 이 시간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15분 정도를 더 드립니다. 그 차량은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 시간에서 벗어나는 건 안 된다. 이런 데까지는 이제 허용을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실제 친구 사례를 한번 봤었거든요. 작년 한 해에 그 주차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된 게 한 12만 6,300건이었는데 그 중에 그 화물차가 납품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게 면제받은 건수가 한 3,999건이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대다수 이분들이 현업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면제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를 하고 너무 많은 어떤 그 과태료를 납품업체가 전가받아서 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사실 억울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면제받을 수 있는 소명 기회가 있기는 있지만 사실 그게 너무 힘들다. 생업에 쫓겨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시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납품은 사실은 도로변에 주차하면은 시민들은
차량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납품업체가 끼니거리 거르고 또 허둥대면서 일하는 이 납품업체의 어떤 안전뿐 아니고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무관심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납품업자들이 내 친구,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은 이번에 납품업체 지원 조례가 노동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부산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부산 시민들이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조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 단속의 측면에서 본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거기서 등록됐다고 해서 딱 되고 그렇게 된다면 더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단속은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단속은 하되 어떻게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딱 요렇게만 뭐 몇 분을 더 준다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고 네네.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오늘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